안녕하십니까. 셀트리온그룹 이제 명예회장이 됐는데요. 명예회장 서정진 회장이. 하여튼 긴급하게 말씀드렸는데 많은 매체에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게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가 치료제든 백신이든 진단키트든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품의 허가를 받고 약물을 공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저희의 진행 상황 중에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부위와 그리고 향후의 계획들도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간담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임상의 결과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에서 설명드리는 것은 규제기관에 제출되지 않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변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변이의 추세와 변이의 현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우려하는 사항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또 오해됐던 부분도 있던 것들도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기자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셀트리온에서 임상기획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레케로나주의 임상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3상의 1차 목적은 이 코로나 환자가 증상이 악화돼서 중증으로 발전하고 또 병원에서 입원하고 산소치료를 받는 등의 그 이벤트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 앞서 2상에서 327명이지만 이런 환자들 중에 얼마나 중증으로 진행이 되었는가를 살펴보고 그 숫자를 바탕으로 3상의 전체 임상 환자 수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3상을 보시면 1172명, 약 1200명이고요. 2상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환자 수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많이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항체를 투여하였을 경우에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같이 따라 들어가서 오히려 바이러스가 증가하고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허가기관 그리고 모든 의료진으로부터 받는 질문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네, 맞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B세포에서 발현하는 항체가 많이 발현됐을 경우에 바이러스에 달라붙어서 중화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는 왼쪽에 있는 1차 면역체계의 대식세포가 바이러스를 파괴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면역체계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하시는 AD라고 불리는 항체로 인한 바이러스의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바이러스 양이 증가한다는 그런 현상은 어떤 특이적인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요. 댕기 바이러스 같이 이런 면역세포에 특히 대식세포에 감염 등이 되어서 그 안에서 번식을 바이러스가 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백신을 맞았을 때 체내에서 충분하게 효과적인 항체가 생성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런 우려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번 사스코브2 바이러스 그리고 중후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셀트리온을 포함한 다른 회사들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우려하시고 계시는 ADE 증상 부작용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저희가 임상에 착수하기 전에 세포 실험 그리고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우려하시는 ADE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충분한 자료를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임상을 시작하였고요. 지금까지도 이러한 자료는 다른 회사들도 일관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임상 결과를 상세히 이제 말씀드린 걸 요약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상 2상까지 진행을 하면서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허가기관과의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항체 치료제를 투여했을 때 중대한 이상 반응 그리고 사망 발생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유효성에 대해서도 지금 앞에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맨 위에 보시면은 가장 저희가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던 바이러스의 농도 또는 면적 감소 저희가 약물을 맞았을 때 훨씬 더 빠르게 감소합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로 진행되는 발생률도 확연히 줄였고요. 또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임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도 단축을 상당히 했고 통계적으로도 상당히 유효함을 증명하였습니다. 경증 환자에 있어서도 바이러스 감소와 임상적 회복 기간 단축은 여전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초기에 폐렴을 동반한 환자에 특별히 약물이 효과가 있음을 증명을 하였고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임상 결과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셀트리온 연구개발본부를 맡고 있는 권기성입니다. 예, 요즘 영국하고 남아공 변이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변이 같은 경우는 전파력이 50에서 70% 강화됐다. 그다음에 치명률도 30% 정도 강화됐다. 이런 우려 상황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 또 예상되는 것들이 그 백신 또는 항체 치료제가 그 효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이와의 싸움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하고 있고 앞으로도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셀트리온이 어떻게 이런 변이에 대해서 대응해 왔는가를 설명하는 장표가 바로 이 장표입니다. 현재 저희는 그 항체 스크리닝하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항체 풀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38개의 항체 플랫폼이 풀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밑에 왼쪽 밑에 보시다시피 지금도 저희가 항체를 추가 스크린ing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질병청을 통해서 그 영국 변이 바이러스하고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중화능을 평가하였습니다. 테스트 결과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예상했던 바와 같이 레키노아주는 변이 전의 바이러스와 동등한 강한 중화능을 보여주었고요.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중화능이 저하되었습니다. 근데 32번 항체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뿐 아니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강한 중화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풀을 확보했고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에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을 하더라도 저희는 거기에 맞는 항체를 찾고 그다음에 최단시간 내에 치료 항체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플랫폼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양한 중항체 풀을 저희는 확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 정보를 확보해서 어떤 변이가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자신하고 있고 그 변이가 왔을 때 치료 항체를 단시간에 개발해서 유전자 진단을 활용하며 해서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뒤늦게 승인은 받았지만 이제 조기 치료를 하는데 환자들이 접근을 하기에 좋은 것은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항체 치료제가 미국보다는 한국에서 더 많이 활용되면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수요에 맞춰서 한 150만 명분에서 300만 명까지를 항체 의약품을 만드는 이 코로나 항체를 만드는 생산 캐파로 활용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변이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변이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항체 치료가 됐던 백신이 됐던 스파이크 끝에 있는 아미노산 중에 남아공 변이는 한 3개의 아미노산의 변이가 왔어요. 영국 변이는 그 중에 하나가 왔습니다. 변이를 대응해서 같이 활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이상 이런 변이가 더 오지 않고 더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 변이의 폭이 더 커진다 그러면 백신은 이제 2가 백신, 3가 백신, 4가 백신으로 발전해야겠죠. 그리고 저희 같은 항체도 변이를 맞춤형으로 계속 버전 2, 버전 3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이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환자 수를 빨리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역 단계에서 철저하게 커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제일 또 중요한 게 뭐냐?
그 나라가 기술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왜냐면 변이를 따라서 개발을 하는데 수입품에 의존하다 보면 항상 6개월이나 1년 정도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에 불이 났는데 산불을 끄는 방법은 불을 따라서 끄면 산은 다 탑니다. 미리 가서 방화벽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진단 시스템에서의 기술 주권은 확실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체 치료제를 저희가 이미 승인받아서 우리 의료기관에 제공한 이상 치료제에 대한 기술 주권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백신은 이제 해외 백신을 도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산 백신이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게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국산 백신이 임상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다 백신을 인젝션하고 있기 때문에 위약군을 놓고 하는 임상은 쉽지는 않는 단계로 어려워가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도 백신의 기술 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변이가 진짜 현실이 됐을 때 그때는 터널 끝에서 다시 유턴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노력을 하느냐? 자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국 기업들이 기술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항체 치료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이를 쫓아가기 위한 맞춤형 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제 미국의 코리아 소사이티랑 인터뷰하다가 사회자가 질문을 하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한국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동안 발표하지 않았던 얘기를 간단하게 했었는데 원래 항체를 만든다는 얘기는 항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항원을 만드는 방법이 메신저 RNA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데노바이러스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쓰고 있는 초셀을 통해서 그 스파이크 항원을 그대로 복제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체를 개발할 때는 이미 항원에 대한 개발은 종료해 놨어요. 다만 저는 항체에 몰입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기술 주권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백신 업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국제 자료 공개를 안 하냐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국적 회사랑 똑같이 전 세계에 약품을 개발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코비드19라고 그래서 다른 제품을 개발할 때랑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자료는 국제학회나 한국학회에 발표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임상 자료를 임의로 발표하는 건 국제 관례에 사실 맞지 않아요. 발표는 오늘같이 이미 학회에 발표했고 그리고 허가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도 자료를 오픈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월 14일 날 신약 개발 국내 학회에서 발표했고 1월 14일 날 키스톤 심포지움이라는 국제학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조건부 승인이 특혜아니냐는 얘기를 하는데 조건부 승인은 지금 현재 코비드 같은 이런 에머지지 상황에서 전 세계가 다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국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저희 회사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많은 국가와 사전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리뷰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롤링 리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제 관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국에 제출하는 자료와 전 세계가 제출하는 자료가 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그 다음에 이게 우연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보셨듯이 300명의 바이러스 타이터의 그래프 저게 어떻게 우연이에요. 그리고 300명의 환자가 회복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의 차이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위약군 환자가 누군지 우리 항체를 맞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상태가 악화된다고 하면 우리 항체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렘데시비르도 사용하고 스토레이드도 사용하고 모든 닥터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약을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임상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그런 대중요법을
쓸 수 있는 걸 다 쓴 사람의 비율을 보면 저희 항체를 맞은 사람보다 위약권 환자가 50% 이상 많습니다. 그 얘기는 결과는 모르지만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보면서 에머전시 조치를 해야겠다 하는 사람이 절반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합니까? 오늘 어떤 언론기관에서 아침에 보니까 우리 회사의 효능이 문제가 돼서 제가 해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효능 때문에 해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걸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보고 답변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실제. 그 다음에 경증 환자한테 효과 없다. 폐렴 환자한테 효과 있는 게 어떻게 경증 환자한테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임상팀에서 얘기했듯이 경증 환자는 중증 환자보다 회복 기간을 좀 2일 이상 줄여요. 근데 호흡기 쪽에서 2일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아까 경증 환자도 똑같은 바이러스 커브를 그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이라고 젊은 사람이라고 바이러스의 양이 많아서 무슨 이득이 있죠? 못 느꼈을 뿐이지만 나중에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다만 그것을 그 젊은 건강한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제일 좋은 원가로 공급했다고 치지만 고가의 약을 주는 것이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발해 놓은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많은 환자가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은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3상 결과를 내놓을 때는 경증 환자도 사실은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더 빨리 3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항체 매개 감염 증가 AD라고 하는데 그 얘기들을 하는 언론이 많았어요. AD는 코로나19에서 나오는 현상이 아닙니다. 댕기열 바이러스 같은 데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여태까지 보고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쪽에서는 이걸 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고. 이건 너무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이 비판할 수 있고 전문가들이 조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약회사의 전문가는 없는 줄 아십니까? 저희 이 약을 개발하는 사람 모두 다 전문가예요. 이 바이러스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330명의 환자를 놓고 진짜 옆에서 같이 고민하면서 그 환자들을 관찰하면서 이 코로나19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우려사항으로 얘기하신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들한테 혹시 오해의 소지가 안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투여 시간 길다 이해합니다. 1시간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3상은 그래서 1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정맥 주사가 아닌 방법으로 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위는 아주 어린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애니멀에서 결과가 보여지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